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도화된 아이덴티티 보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의 아이덴티티 보안은 현대 보안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덴티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 고도화된 아이덴티티 보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세일포인트가 어떻게 기업의 아이덴티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한 세일포인트가 미래의 보안 환경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덴티티 보안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세일포인트 테크놀로지스의 발표자이신 이윤혁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일포인트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혁이라고 합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이 세일포인트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포인트는 2005년도에 설립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분야의 글로벌 리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000여 곳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분들께 통합된 아이덴티티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45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약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이신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도화된 아이덴티티 보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아이덴티티 보안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실제 기업 내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수량 자체가 2023년 기준으로는 1,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보안 사고의 발생 건수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2023년은 직전 연도 대비 78%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사해 드릴 점은 어플리케이션 증가에 따라서 침해 사고에 대한 그런 보안 사고 건수 자체도 함께 비례해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가된 그런 침해 사고 건수 내에서 아이덴티티 관련된 보안 사고는 얼마나 포함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약 90% 정도의 침해 사고가 아이덴티티 관련된 보안 사고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임직원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증가하다 보면은, 예로 5명의 임직원이 증가되었고 5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됐고 그 안에 10개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관리 요소 자체는 단순하게 더하기가 아니라 배 방식을 통해서 약 250개의 관리 요소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고 아이덴티티 보안이 왜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국내에서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아이덴티티를 이제 한글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신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원과 개인 식별 정보에서는 이 아이덴티티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 직무, 직책, 부서 혹은 뭐 근무 위치와 같은 속성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아이덴티티는 단순하게 우리 내부의 임직원 기준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임직원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해주고 계시는 관계사나 협력사, 프로젝트 투입 인력까지도 아이덴티티로 범위를 잡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RPA나 봇, 그리고 뭐 서비스 계정, 더불어서 AI 에이전트 등과 같은 그런 넌 휴먼에 대한 아이덴티티 또한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하나의 영업 담당인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영업 담당이라는 아이덴티티는 결국은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한 계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계정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 이 계정을 보유해서 아이덴티티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의 권한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덴티티란 인플로이, 넌 휴먼에 대해서 모두 아이덴티티로 취급을 해야 되며, 실제 아이덴티티는 본인의 업무를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계정을 갖게 되고, 그 계정은 실제 업무를 위한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된 요소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셀프인트에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관리의 초점이고, 여기서 아이덴티티 보안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이덴티티 보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기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보안의 목적은 네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적시,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대상, 적절한 대상으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것이 아이덴티티 보안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 보안은 사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이덴티티 보안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많이 알려진 신원 관리 혹은 계정 관리라고 얘기하는 IAM,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솔루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런 신원 관리, 계정 관리 솔루션이 IAM 솔루션은 IAM, 즉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접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는 솔루션으로 파생이 되었고, 이후 IAM은 세 가지 분류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각자 여기서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접근에 대한 부분,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제 권한 계정, 특수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프리빌리지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마지막으로 저희 세일포인트가 바라보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안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세일포인트는 2007년에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를 출시해서 고객분들에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버넌스 환경을 먼저 제시를 해드렸고,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사실 목적 자체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런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세일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버넌스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방법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버넌스뿐만이 아니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즉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초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실제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를 하는 프로비저닝까지 저희가 담당을 해가지고 IGA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첫 발을 디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13년도에는 저희가 뭐 사스 형태의 솔루션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방대해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관리를 위한 AI, ML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아이덴티티 관리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 발 더 나아가 클라우드 전환이나 아니면은 알려져 있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거버넌스까지 확장해서 진행을 하였고, 2021년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온프레미즈를 사스에서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강화되고 향상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사스 버전으로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버넌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셀포인트는 아이덴티티는 단순하게 거버넌스와 관리를 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보안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통합된 아이덴티티 보안 플랫폼인 아틀라스라는 플랫폼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 액세스 시큐리티를 출시해서 한 발 더 보안적인 관점의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는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이덴티티 보안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맞춰서 저희는 2024년에도 이런 보안 관점의 다양한 기능들을 릴리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솔루션들의 변화가 IAM에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파생이 되었고, 옆에 이제 추가로 표시된 내용을 보시면 라이트 IG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접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IGA 영역이다라고 그쪽 제품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저희가 이거를 라이트 IGA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서 저런 한 가지의 부류의 마켓이 라이트 IGA, 즉 간소화된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버넌스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액세스 매니지먼트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세 가지 분류로 파생이 되었고, 그러면 각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영역을 IAM 솔루션과 PAM 그리고 아이덴티티 시큐리티가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고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IAM, 즉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영역입니다. 즉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말 그대로 접근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그에 따라서 통합된 인증, 즉 SSO와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다중 인증까지 같이 제공하는 게 IAM이라고 국내에서 알려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관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담당하는 영역은 결국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에 대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빌리지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즉 특수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수 권한에 대한 계정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관리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위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계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접근을 신청하고 그 접근에 대한 세션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특정 초점에 맞춰져 있는 그런 제품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일 포인트가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영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말씀드린 IAM과 PAM 솔루션에 대한 거버넌스와 보안을 담당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IAM에서 이 사용자가 입사를 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접근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IT 인프라 담당자분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알맞는 서버와 권한 계정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셀포인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의 아이덴티티 라이프 사이클 관리 영역입니다. 그럼 이런 권한 자동 부여 회수를 위해서 저희는 역할 기반의 접근 권한 관리를 하는 RBAC 기반의 접근 권한 관리 체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역할 기반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다 보면은 향후에 조직 변경이나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인해 기존에 정의했던 이런 역할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너지게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공수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해결을 해 드릴 수 있기 위해 역할에 대한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자가 이런 역할을 통해서 단순하게 권한만 받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권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는 계정을 갖고 이 계정은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과 권한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고 보완을 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 자체에서
이런 개별적인 자동으로 부여받는 이런 묶음의 권한들이 아니라 이 사용자가 업무 분장상 추가로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는 그런 권한들도 셀프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는 내부 정책에 맞춰서 직무 분리, 즉 Separation of Duty, SOD 정책을 정의하시게 되고, 이 기준으로 우리 내부의 정책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시킬 수 있는 환경까지도 확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주기적인 권한 리뷰, 밑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권한 리뷰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도 꾸준히 해오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 리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 사용자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적법한 권한인가, 올바른 권한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 세이프포인트의 통합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보안 솔루션 영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즉 IAM 솔루션은 인증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는 솔루션이고, PAM은 서버나 네트워크나 이런 인프라에 있는 권한 계정에 대해서 원격 연결, 즉 세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다. 그리고 저희 세일포인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는 지금 여기서는 IAM, PAM에 대한 거버넌스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사용자가 가져야 될 권한 단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측면의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안 솔루션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 태평양 기준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일포인트에서는 여타 솔루션 벤더들과 같이 보안 레포트들을 연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의 Horizons of Identity Security 리포트를 보면은 아직 기업의 64%, 전 세계 기업의 64%는 초기 수준의 아이덴티티 보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APEC의 경우에는 70%가 초기 수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초기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성숙도 모델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아직 초기 수준, 2단계까지도 저희는 초기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실제 이런 아이덴티티 관리에 대해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확장해서 모두 관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뭔가 AI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을 4단계의 성숙도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라고 하면 아이덴티티에 대한 기본적인 거버넌스 환경이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이런 4단계, 5단계, 즉 자동화된 아이덴티티 보안이 적용된 기업은 전 세계에 7%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1단계고 2단계, 그래 초기 수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로 가기 위해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우선은 답변으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일포인트가 바라보는 관점은 초기 수준의 기업도 최소 4단계는 목표로 해서 아이덴티티 보안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일포인트가 바라보는 아이덴티티 보안의 핵심 영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 보안의 핵심 영역 자체는 중앙화된 아이덴티티 통합 자동화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중앙화된 아이덴티티 통합 자동화 관리를 적용하고, 즉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 보안의 목적인 적시에 적소에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하셔야 된다입니다. 그럼 이 워딩을 이제 4가지로 펼쳐보면 총 4가지로 분류해서, 첫 번째는 이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된다.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신규 사용자,
즉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는 응당 본인 업무에 맞는 권한과 계정이 생성되고 부여가 돼야 되는 거고, 부서 이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권한은 회수가 되고 다시 변경된 부서나 직무 정보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퇴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계정 또한 모두 회수가 되는 형태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직무별, 직책별, 혹은 뭐 포지션별 해가지고 이런 역할 기반으로 권한 모델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용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아이덴티티 보안의 한 꼭지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 정책에 대한 적용입니다.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내부에서 불법적인 조합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해야 되는 형태는 부적절한 접근 권한 혹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권한들을 정의하는 관리 정책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에 위배되는 사용자들을 주기적으로 권한을 검토해 가지고 내부 환경에 대한 보안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일원화에서 모든 걸 통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계정은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뭔가 권한을 얻었다면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이 권한을 얻었는지에 대한 증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감사 대응 관점에서 필수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 세일 포인트가 모두 확보를 해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향후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즉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원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온프레미즈에 대해서 지금 클라우드로 전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걸 통합하기보다는 온프레미즈는 또 온프레미즈대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대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이덴티티 보안의 핵심 영역은 중앙화와 일원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라는 건 결국 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신원 혹은 개인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아이덴티티, 내가 두 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리는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더불어서 이 아이덴티티는 단순하게 우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부 직원, 즉 비직원이라고 하는 넌 임플로이와 사람이 아닌 머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까지도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저희가 아이덴티티 보안의 핵심 영역을 펼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 두 번째, 권한에 대한 관리 정책 적용, 세 번째로는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마지막으로 전체를 통합하는 일원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세일 포인트가 아이덴티티 보안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구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세일 포인트는 중간에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권한 모델링, 그리고 실제 우리 내부의 현황, 그리고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저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코어 모듈, 즉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정보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임직원 정보 혹은 외부자에 대한 정보, 넌임플로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머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디렉토리나 PAM, 그리고 SSO, MFA의 경우는 뭐 IAM 솔루션 혹은 이제 VPN까지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온프레미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서버, 데이터베이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들까지도 저희는 이제 연결 대상으로 모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SAP, SAP이라고 부르는 SAP까지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모두 일원화된 관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수집된 인사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기반의 임직원, 계약직, 협력사, 로봇까지도 저희가 알맞는 권한, 접근 권한과 사용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 사용자들은 팸이나 아니면 IAM을 통해서 각자 업무를 위한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권한을 통한 데이터 조회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모든 통합된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세일포인트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정보는 저희 세일포인트가 앞에 저희 변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aaS 형태의 솔루션으로 향상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분들께서의 이제 우려 사항으로는, 그러면 SaaS 솔루션이면 확장성, 가용성, 안정성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셀프인트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저희는 글로벌 사실 최초의 멀티 테넌트 방식의 MSA 구조를 적용한 아이덴티티 보안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실 수 있지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자동적인 확장성과 가용성, 안정성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에 대한 기반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어떤 단계로 우리가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접목을 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셀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인사정보에서 저희가 수집을 해와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만들게 되는 거고, 이후에는 비직원, 즉 우리 내부의 협력사나 관계사 등과 같은 이런 비직원에 대한 아이덴티티 관리도 저희 세일포인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 또한 이 사용자, 즉 이 협력사가 우리 내부에 이런 프로젝트로 투입이 되는데 이런 업무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외부 인력의 담당자는 우리 임직원 중에 누구다라는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넌 인플로이에 대한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머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부드러운 관리를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머신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사정보에서 4번을 부여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하게 서비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AD 어카운트를 하나를 부여받아 가지고 적용을 하신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머신에 대한 발견을 하고 어떤 머신인지 분류를 하며 이 머신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기반을 처음으로 접근을 하여 만드시는 게 저희 셀포인트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 셀포인트에 모두 담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어플리케이션, 즉 시스템에 대한 연계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쪽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등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집계와 프로비전, 즉 권한에 대한 부여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일포인트가 드리는 차별점은, 저희는 이제 아웃 오브 더 박스, 즉 기존에 이제 별도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커넥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커넥터 수만 해도 기본 지금 160개 이상의 커넥터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뭐 AWS, 구글, MS, 애저 환경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제공되는 커넥터만을 위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연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계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이 계정이 사용되는 속성 정보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 추가적인 속성 정보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느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저희 세일포인트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계정의 속성 정보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고, 단순히 관리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을 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만 결정해 주시면 아주 빠르고 쉽고 간편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계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 작업을 수행해서 사용자가 갖고 있는 계정과 권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권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아이덴티티 시큐리티가 없던 환경에서는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갖고 있는 계정과 권한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도한 권한이나 아니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용자 기준으로 권한을 리뷰하겠다, 혹은 특수한 권한이 있다면 그런 특수한 권한 기준으로도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권한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정보는 단순하게 이 사용자가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권한에 대해서 IT 유관 부서인 분들께서는 당연히 권한 명칭을 보면 나는 이 권한이 어떤 권한인지 알아 라고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BIT 유관 부서의 담당자분, 팀장님 분께서는 팀원의 권한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권한 명칭만 보고는 이 권한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 세일포인트는 이 사용자의 속성 기반의 이 해당 권한에 대한 보유율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권한 보유율 기반으로 몇 퍼센트가 넘었다, 예를 들어 80%가 넘었으면 이 사용자의 같은 동종 부서와 동종 직무를 확인해 봤더니 이 권한을 보유한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혹은 아예 유사성이 없다, 이 사용자의 유사 그룹을 만들어 봤는데 전혀 유사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레코멘데이션 기능을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이 권한을 유지시키지 않겠다라는 결정에 따라서 권한이 회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적을 위한, 감사를 위한 레포트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적법하지 않은 권한에 대한 회수, 그리고 적법한 권한에 대한 유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안의 기본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현재 부여되어 있고 가지고 있던 권한에 대해서 한 번의 정리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화 부여를 할 수 있는 이제 RBAC 기반의 롤 정의입니다. 롤 정의의 경우에는 저희가 액세스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RBAC 기반의 권한 관리를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발생이 되거나 또 어플리케이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조직 변경이 발생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리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RBAC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저희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우리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봤더니 개발 권한 신청된 이런 권한들이 하나의 새로운 또 역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권한에 이런 권한을 추가하는 걸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기반의 접근 권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확인된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자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 고객분들마다 사실 적용 기준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포인트가 제시를 했더니 100% 기준의 권한 모두가 다 똑같이 보유한 권한으로 했을 때는 권한이 10개였다. 그러나 권한 보유율을 사용자 기준으로 한 80%로 낮춰보니
한 권한이 뭐 15개가 될 수도 있더라. 우리는 80%까지 억셉트를 해서 권한, 즉 롤에 대한 권한 수를 늘리고 역할에 대한 수를 조금 더 감소시키겠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20%를 안 갖고 있는 사용자들도 나중에 언젠가 획득할 사용자다라는 거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그런 튜닝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일 포인트의 차별성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이나믹 액세스 롤, 즉 이제 동적으로 할당되는 역할입니다. 이런 다이나믹 액세스 롤에서 저희 세일 포인트는 결국은 다차원 기준, 하나의 뭐 직무뿐만이 아니라 이 직무를 가졌지만 동일한 직무를 가졌지만 근무 위치나 아니면 포지션에 따라서 실제로 다른 권한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롤, 즉 역할에 대한 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간단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뭐 학부에 대한 역할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학부만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인지 아니면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이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캠퍼스인지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권한이 충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일 포인트가 얘기하는 다이나믹 액세스 롤은 패컬티, 즉 학부라는 롤에서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기준의 권한 모델을 또 정의를 하고, 캠퍼스, 즉 캠퍼스 기준의 권한 모델을 정의하고, 이런 포지션과 캠퍼스의 조합의 권한 모델을 또 정의하는 형태로 적용을 하시는 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이런 롤에 대한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선 이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확장입니다.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 클라우드는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MS 애저까지 저희가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식별을 해야 되며,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이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세분화 부분입니다. 데이터 세분화 부분은 결국은 이 관리에 대한 위임,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델리게이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관리 기능에 대한 위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셀포인트 운영자분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관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권한에 대한 담당자도 다를 거고,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도 다를 거고, 역할에 대한 담당자도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우선은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자는 셀포인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시되, 기본적인 이 오브젝트, 권한이나 아이덴티티 혹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액세스 리뷰, 액세스 서티피케이션 같은 거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된다라는 걸로 초기에 접근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확장이 되고 점차 발전이 가게 되면은 중앙 집중화된 그런 관리 체계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관리의 체계는 어떤 담당자가 맡고, 각 멀티 테넌트 방식으로 멀티 인스턴스 서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게 구분해 가지고 관리 기능을 위임하는 형태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관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적용 범위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오브젝트, 어떤 기준을 담당하게 될 건지를 정의하게 되는 거고, 그 기준으로 이제 관리에 대한 체계를 정의하실 수 있다. 즉 세일 포인트에서 통합된 그런 사용자와 계정, 권한, 역할에 대한 관리 체계를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프리빌리지드 태스크 오토메이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팸이랑 약간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빌리지드 태스크 오토메이션이라 하면 팸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작업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이런 권한 계정을 부여받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권한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로 나는 어떤 특정 오가니제이션 유닛에 AD 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작업에 대해서만 할당을 해주는 거고, 그 향후에 일어나는 그런 동작이나 그룹 생성이나
위치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거는 세일 포인트가 권한 계정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하는 형태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AD의 도메인 어드민 권한이나 아니면 그룹 생성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세일 포인트의 그 작업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게 되는 거고, 사용자는 그 작업을 실행해 가지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권한을 생성하겠다라는 거를 저희 세일 포인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셋옵스 인테그레이션에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보안에 대한 근본 체계를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셋옵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첫 번째로 제공하는 거는 아웃라이어라는 사용자 분류입니다. 아웃라이어가 약간 국내에선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사성을 벗어나는 사용자를 잡아내겠다. 즉 주의가 필요한 사용자를 잡아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주의가 필요한 사용자를 제시를 해드리고, 단순하게 이런 제시를 해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시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사용자를 우리 세일포인트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용자의 유사 그룹, 속성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사성이 매우 떨어지더라, 혹은 남들은 가지지 않고 있던 권한을 갖고 있더라 라는 거에 대한 정량적인 점수를 비율을 같이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두 일일이 아이덴티티를 들어가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분류해주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을 새로 발생했을 땐 보안팀에게 알림을 준다던가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권한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신다던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리스크 어웨어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기타 이제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 등과 연동해서 그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점수를 세일 포인트에 통합해서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IEM이나 프루프 포인트, 메가피 등에 대한 이런 보안 장비에 대한 연계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게 적용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옵티마이제이션, 즉 최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일포인트는 액세스 인텔리전스 센터라고 해가지고 실제 아이덴티티, 우리 내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사용자의 권한 신청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 리뷰에 대한 추이와 현황, 통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따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해당 내용은 원하시는 정보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이런 롤에 대한 병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 세일포인트가 책임을 지고, 병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어플리케이션, 조직 변경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새로운 역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은 기존의 역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의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인 최적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신규로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를 저희 세일포인트에 등록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직접 인식을 하고 식별을 해서 등록하는 게 아닌, 저희가 해당 연결되어 있는 IAM이나 이런 솔루션들로부터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 와서 조금 더 편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규 어플리케이션들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런 세일 포인트를 통한 아이덴티티 보안 환경을 적용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희 세일 포인트가 아이덴티티 보안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 왜 앞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고객이 저희 세일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일 포인트를 채택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의 네로라는 그런 기업들이 저희 세일 포인트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보안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24%가 세일 포인트의 고객이기도 하고,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의 48%가 세일 포인트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장표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든 고객사분들의 95%가 저희 세일 포인트를 중간에 사용하지 않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일 포인트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보안을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장점이 저희 세일 포인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객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액세스에 대한 사용자가 갖고 있던 권한 리뷰를 1년이 걸렸던 걸 세일 포인트 도입 이후엔 1개월로 축소할 수 있었고, 신규 사용자에게 권한을 자동화해서 부여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수동으로 의존해서 14시간이 걸렸다가 2.5분, 2분 30초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 계정을 디프로비저닝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셀프 서비스로 권한을 신청한다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셨다라는 결과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게 아니라 실제 저희 세일포인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실제 고객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세일포인트가 얘기하는 아이덴티티 보안과 어떤 형태로 세일포인트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보안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덴티티 보안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아이덴티티 보안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고객분들 혹은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직접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모두 자신 있게 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 보안을 잘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일 포인트는 다른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과 어떻게 차별화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이덴티티 보안 솔루션 영역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점은 보안입니다. 보안에 대한 관점을 두고 지금 현재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일포인트밖에 국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기능은 저희가 세일포인트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AI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웃라이어에 대한 분류라던가 아니면 권한 리뷰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리커멘데이션 정보라던가 아니면 역할을 신규로 생성할 수 있다, 혹은 기존의 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델링, 더불어서 대시보드까지도 저희가 다 특허를 보유한 AI 기능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 저희 세일포인트의 차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자체 개발된 시스템도 연결이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자체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홈브로, 즉 셀프 디벨롭한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대부분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고, 실제 저희 한국의 저희 셀포인트를 이용한 고객사분들 또한 자체 개발된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권한 관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환경이 자체 개발된 시스템을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다, 아이덴티티 보안을 적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미사용 계정에 대해 발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사용 계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만 접근을 하지 않은 계정. 하나는 실제 사용자가 없는 저희가 통칭 이제 고아 계정이라고는 올펀 어카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정이 현재 사용되지 않았으니 권한 리뷰를 해서 회수를 하자라는 형태의 권한 검토까지도 적용하실 수 있고, 앞에 저희가 장표에도 살짝 있지만 명시는 안 드렸지만 사용자가 없는 계정, 즉 고아 계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인사정보는 있지만 인사정보 기준으로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등록을 하지만 이 아이덴티티, 어느 누구의 아이덴티티도 보유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 따로 식별하고 제시하며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인데요. SAP도 연동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실 앞에 저희가 구성도 부분에서 SAP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SAP 같은 경우는 ERP 목적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온프레미즈 버전이 ECC 버전 또한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S4HANA, 즉 클라우드 버전의 뭐 프라이빗 에디션이건 진짜 퍼블릭 에디션이건 저희가 다 연계해가지고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 보안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정식 계정을 등록하지 않고 개발, 운영자가 임의로 만든 테스트용 또는 유령 계정의 사용을 탐지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사용 계정에서 파생된 거랑 동일하다고 사실 봅니다. 이, 저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uncorrelated account, 즉 소유자가 없는 계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계정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식별을 해서 이 시스템의 담당자에게 권한 리뷰 혹은 이 계정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쉽게 탐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저희가 이제 기능 쪽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남기신 질문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저런 부분에 대한 탐지 기능은 아웃라이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거나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단순하게 저희의 데이터를 모두 추출해 가지고 수동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작업이나 아니면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를 모두 수작업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세이브포인트는 AI를 통해서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분류로 주의가 필요한 사용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혹은 불법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깁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탈취한 계정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에 접근 시에는 바로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지요? 이상 행위와 정상 행위에 대한 위험 분류와 이에 대한 로그 분석과 탈취된 사용자 계정에 대한 경고 등을 보안 관리자가 인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실시간이어야 될 텐데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지금 말씀해 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권한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부분과는 약간 먼 내용의 기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방안은 액세스 매니지먼트, 즉 접근에 대한 관리하는 액세스 매니지먼트에서 접근에 대한 이력 혹은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그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이제 SIM, 심장비를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비인가된 혹은 불법적인 접근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은 저희 세일 포인트에 그 정보를 호출을 해서 같이 함께 담아 호출을 해서 저희가 이 사용자의 계정을 임시적으로 디세이블을 시키고 보안팀에게 알림을 주고 그 보안팀은 특정 우리 세일 포인트가 제시한 양식을 통해서 이 계정에 대해서 이런 이벤트가 확인되었고 우리가 이런 계정을 임시적으로 비활성화했습니다. 조치가 돼서 뭐, 이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가 같은 그런 형태를 담당하고 실제 저런 거에 대한 식별과 탐지는 액세스 매니지먼트, 즉 IAM 쪽의 영역과 SIM, 심장비에서 대부분 탐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담당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차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고도화된 아이덴티티 보안의 필요성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고객분들 아니면 참석자분들께 저희가 이해를 돕고자 앞에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웨비나를 통해서 모두가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이런 목적과 어느 영역의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고도화된 아이덴티티 보안의 필요성,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